때는 1812년 12월 31일이었다. 고요한 밤, 패트리어토라는 배가 남캐롤라이나주 조지타운 항을 조용히 떠났다. 그 배에는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가운데 한 사람, 남캐롤라이나주 퍼스트 레이디 테오도샤 버 올스턴이 타고 있었다. 그녀는 악명 높은 전 부통령, 결투로 알렉산더 해밀턴의 목숨을 앗아간 에런 버의 딸이었다. 테오도샤는 아버지를 만나러 뉴욕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테오도샤는 매우 총명했고 당시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을 받은 여성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에런 버는 딸을 끔찍이 아꼈고 남자들에게 주어지던 최고 수준의 교육을 딸도 똑같이 받게 했다. 여성들에게 그런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던 시대에 그녀는 말 그대로 드문 보석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철학을 공부했으며 음악과 산술 같은 과목도 익혀 그 시대의 지식인들과 스스럼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어머니 테오도샤 바토 프리보스트에게서 따온 것이었다. 테오도샤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에런 버어는 사랑하던 아내를 잃었다. 그 뒤로 그녀는 아버지의 비밀까지 털어놓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가 되어 그의 정치 인생과 몰락의 순간까지 곁을 지켰다. 둘의 사이는 무척 다정했다. 테오도샤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보호자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곧 해밀턴 사건이 터졌다. 1803년에 버어는 반역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때의 혐의는 그의 명성을 심하게 망가뜨렸고 그는 결국 유럽으로 도피해야 했다. 이 일은 테오도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미국에 남아 가정을 간신히 지켜나갔다. 하지만 또 다른 비극이 곧 찾아왔다. 테오도샤의 10살 난 아들이 말라리아로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는 깊은 슬픔과 병약함에 짓눌리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겨우 29살이었다. 1812년에 버어가 마침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테오도샤에게 뉴욕으로 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녀는 무슨 위험이 따르더라도 사랑하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겠다고 마음먹었다. 둘이 다시 만나는 것만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해 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얼마 전 독립한 미국과 영국 사이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막남 캐롤라이나 주지사가 된 남편 조지프 올스턴은 함께 갈 수 없었다. 그는 몹시 걱정됐다. 앞길의 항해가 위험할 게 뻔했기 때문이다. 해안을 순찰하던 영국 해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미국 배든 멈춰 세울 수 있었다. 올스턴은 패트리어토가 대서양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달라는 편지까지 써보냈다. 그녀의 항해를 위협한 건 영국 해군만이 아니었다. 겨울바다는 예측할 수 없었고 대서양은 거센 폭풍이 자주 몰아치는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바다였다. 한편 에런 버어는 친구 티모시 그린 박사가 함께 타고 가도록 부탁해 딸이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길 바랐다. 그래서 올스턴은 마지못해 아내를 패트리어토에 태워보내야 했다. 속도와 안전성으로 이름난 빠르고 날렵한 배였다. 테오도샤는 가족에게 작별을 고하고 곧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여정에 올랐다. 며칠이 가고 몇 주가 지났다. 길어야 일주일이면 도착했어야 할 항해였지만 테오도샤도 선원들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1월 초 해토러스 곳 앞바다에서 강풍이 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거센 폭풍이 해안을 따라 배들을 모조리 흩어놓았다고 했다. 절망에 빠져가던 올스턴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이 참담하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에런 버어도 올스턴도 폭풍 때문에 도착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며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그러나 몇 주가 몇 달로 바뀌어가자 그 희망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정황은 패트리어토가 탄 사람들과 함께 바다에서 사라졌다는 쪽을 가리키고 있었다. 조지프 올스턴과 에런 버어에게는 비극적인 결론이 너무도 분명했다. 그들은 배가 겨울 폭풍에 휘말려 가라앉았다고 믿었지만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소문과 여러 가지 추측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신문에도 선술집에도 온갖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혹시 해적짓은 아니었을까? 그들은 오랫동안 캐롤라이나 해안을 괴롭혀온 존재들이었다. 배를 털어먹는 일로 악명 높은 현지인들도 있었다. 이들은 뱅커스, 레커스라고 불렸다. 그들은 북캐롤라이나 해안, 이른바 대서양의 무덤이라 불리는 곳에서 난파선의 물건들을 훔쳐갔다. 게다가 그들 스스로 난파를 유도하기도 했다. 등불을 흔들어 배들을 위험한 얕은 바다로 유인해 좌초시키곤 했다. 배가 꼼짝 못하게 되면
선원과 승객은 내버려둔 채 배를 무조리 털어갔다. 이 잔인한 약탈자들이 패트리어 토를 만나 남은 것 하나 없이 털어갔을 거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에런 버어는 딸이 해적에게 붙잡혔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 그의 말대로라면 딸이 살아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감옥도 그녀를 아버지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이었다. 소문은 점점 더 엉뚱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사라졌다고까지 주장했다. 사람들이 나소와 바하마까지 수색에 나섰지만 패트리어 토의 흔적은 끝내 찾지 못했다. 심지어 텍사스의 갈베스턴이라는 머나먼 땅으로 떠밀려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어 묻혔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의 유령이 북캐롤라이나의 아우터뱅크스를 떠돌며 끝없이 아버지를 찾아 헤맨다고 수군댔다. 어떤 해적들은 아예 그녀를 없앤 공이 자기들에게 있다며 떠벌리기까지 했다. 1820년 사형을 앞둔 두 남자가 패트리어 토를 약탈하고 가라앉혔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1833년에는 다른 한 해적이 자기 일당이 그 배를 발견해 그녀를 붙잡아 두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다며 자신이 직접 페오도샤를 판자 끝으로 몰아 바다에 떨어뜨렸다고 생생히 떠벌렸다. 역사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단서 삼아 사건을 맞춰보려 했다. 당시 선박 기록을 보면 1813년 1월 2일 패트리어 토는 실제로 해터러스 굿 근처에서 영국 함대의 검문을 받았다. 그러나 올스턴이 보낸 편지 덕분에 배는 통과를 허락받았고 예정된 항로를 계속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큰 폭풍도 있었다. 1월 그 폭풍은 그 지역 전체를 휩쓸며 지나갔다. 그 가운데 며칠 동안은 특히 세차게 몰아쳤다. 이 설명이 가장 그럴듯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람들은 여전히 온갖 추측을 하지만 진실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그 배를 찾지 못했다. 시신도 자네도 무엇 하나 확실한 증거가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다. 테오도시아는 전설 속으로 사라져버렸고 에런 버어는 딸을 잃은 슬픔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려 57년이 지난 1869년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엘리자베스 시티에서 온 의사 윌리엄 풀 박사가 북캐롤라이나 아우터뱅크스에 있는 바닷가 마을 낙스헤드를 방문했다. 그곳은 작고 소박한 외딴 해안 마을이었다. 그곳에 한 노파가 숨이 다해 가고 있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진료비 대신 정교한 유화 한 점을 의사에게 건넸다. 그것은 신비로운 한 젊은 여인의 초상이었다. 짐작했겠지만 바로 테오도샤 버어 올스턴의 초상이었다. 그 노파의 말에 따르면 이 그림은 50년도 훨씬 전에 있었던 어느 난파 사고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고 했다. 흥미롭게도 그림에는 화가의 이름도 없었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림 속 눈빛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품위와 지성은 곧바로 풀 박사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 그림에 뭔가 더 깊은 사연이 있음을 암시했다. 풀 박사는 곧바로 신문사에 알렸다. 버어 일가와 테오도샤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초청되어 이 초상을 살펴보게 되었다. 사람들은 남아있던 테오도샤의 판화 초상과 그림을 나란히 비교해보았고 모두의 놀라움 속에 그것이 정말 그녀와 똑같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그림이 도대체 어떻게 이 정체물을 노파의 손에 들어오게 된 걸까? 해적들에게 빼앗겨 대대로 전해 내려온 것은 아니었을까? 당연히 혹시 이 노파가 바로 테오도시아 본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나왔다. 어쩌면 그녀가 살아남아 숨어 지내며 평생을 보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지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은 없다. 그림 자체도 또 하나의 수수께끼였다. 언제 누가 그린 것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오도샤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초상을 주문해 배에 함께 싣고 갔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오랜 이별 끝에 아버지에게 건네줄 선물로 준비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그림의 여정은 거기서도 끝나지 않았다. 진짜 신원이 확인된 뒤 그림은 결국 예일대학교의 루이스 월폴 도서관으로 옮겨졌다. 그 그림은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2017년에 북캐롤라이나 알베말 박물관의 특별 전시를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초상화는 테오도샤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마지막 실물 증거였다. 그러나 그것조차 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겼고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